이제 태양계의 구성입니다. 이제 지구 배웠고 달 배웠고요. 예, 태양계 행성들 배우고 그 다음에 태양까지 배우면 이제 태양계를 다 배우는 거거든요. 아무튼 태양계 구성은 태양이 있어요.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다.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원래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이나 항성. 그럼 지구도 별이 아니에요? 지구는 별이 아니에요. 지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별이라고 하면은 그냥 약간 문학적인 표현인 거지 뭐 과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계에서 별이 몇 개냐 물어보면 한 개야. 한 개인 겁니다.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8개의 천체를 행성, 이게 이제 돌아다닌다 뭐 이런 거야. 돌아다닐 행입니다. 그래서 수금지와 목토천해 여기까지 행성 8개. 명왕성은 이제 소행성, 외소행성이고 외소행성. 그 밖에 천체는 이제 위성, 행성 주위를 돌고 있는 달과 같은 위성. 화성과 목성 궤도 사이에는 돌긴 도는데 되게 조그매요. 그래서 이제 모양이 원형이 아니라 불규칙한 모형입니다. 크기가 조그마면은 이게 불규칙한 모양, 원형이 안 돼요. 크기가 커야지 원형이 되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소행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긴 타원 궤도나 포물선 궤도로 돌고 있고, 꼬리 같은 게 생기는 해성 있어요. 해성. 태양 주위를 공전한 게 둥근 모양이긴 한데 주변 천체를 끌어당길 정도로 중력을 갖지 못했다. 작다 이소요. 작다. 그런 천체가 외소행성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명왕성이 있고, 사실 명왕성 바깥쪽에도 이런 외소행성이 몇 개 더 있어요. 그런 게 발견되면서 사람들이 회의를 한 거야. 사실은 이게 그 보이저호가 태양계 바깥쪽 행성을 탐사하러 갔는데 가다 보니까 명왕성 뒤에도 뭐 있는 거야. 뭐가 이렇게. 그러면 얘네도 행성으로 쳐줘야 되냐라는 거예요. 명왕성이 행성이잖아요. 그럼 얘네도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애들도 쳐줘야 되냐. 그래서 회의를 해가지고 얘네들은 너무 작다. 행성은 8개만을 하고 얘네들은 작은 애들은 외소행성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자, 그래서 행성은 8개가 있는데 수금지 화까지는 좀 작아요. 그쵸? 근데 목토천은 크고, 그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있고, 그건 이제 물리량으로 분류를 하는 거고, 궤도로 분류를 할 때는, 궤도를 기준으로 할 때는 지구 궤도의 안쪽을 돌고 있으면 내행성이라고 해요. 내행성. 지구 궤도의 바깥쪽을 돌고 있으면 외행성이라고 해요. 외행성. 그래서 지구 궤도, 지구는 이제 내행성도 아니고 외행성도 아니지. 이 분류법에 따르면. 그래서 요 둘은 수성, 금성은 내행성이고, 화성부터 해서 화, 목토, 천에는 외행성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뭐가 다르냐면 이게 움직임이 달라요. 내행성하고 외행성은 움직임이 다릅니다. 그리고 내행성 같은 경우에는 한밤중이나 남쪽 하늘에서 관측할 수가 없다. 왜 없냐면 얘가 항상 이쪽을 돌고 있기 때문에, 한밤중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이쪽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쪽을. 이쪽을. 안 보이지. 당연히 안 보이지. 한밤중에 얘네가 관측이 안 돼요. 내행성은 수성이나 금성은 한밤중에는 관측이 안 됩니다. 근데 뭐 초저녁이나 이런 때는 보여요. 그러니까 밤 12시나 뭐 이런 때는 안 보여도 초저녁이나 새벽이나 이런 때 보입니다. 태양 근처에서 보인다. 수성과 금성이. 외행성은 요 한밤중에도 보이고요. 궤도에 따라서 뭐 초저녁이나 이때도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내행성과 달리 초저녁이나 새벽까지도 관측할 수가 있다. 근데 왜 그럼 얘는 초저녁에는 왜 보이냐? 그러니까 지구가 만약에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목성이 예를 들어서 여기 돌고 있으면은 한밤중에 보이고, 만약에 저쪽 돌고 있어요. 이쪽 목성이. 그럼 해가 진 직후 초저녁에도 보이는 거야. 이해가시죠?
근데 수성과 금성은 한밤중에는 안 보여요. 수성과 금성은 초저녁이나 아니면은 뭐 새벽녘에 요럴 때만 보입니다. 하여튼 내행성과 외행성은 움직임이 다르다. 움직임이. 근데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분류하는 거는 질량이나 크기, 구성 성분 등 이런 물리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겁니다. 지구형 행성은 일단은 작아요. 크기가 작고 질량이 작아. 근데 밀도는 커. 밀도는 큽니다. 얘가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 밀도가 크며 암석으로 이루어진 단단한 고체 표면이 있다. 지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수금지, 화까지. 화성은 외행성인데 지구형 행성이죠. 화성은. 그다음 목성형 행성은 크기, 질량 크고 평균 밀도가 작으며 고체 표면이 없다. 그러니까 핵은 사실 고체인데 바깥의 표면에는 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수소나 헬륨과 같은 가벼운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목토 천해. 그래프를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밀도나 자전주기. 자전주기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자전주기는 지구형 행성은 자전주기가 길어요. 지구형 행성 써놔요. 그냥 자전주기가 길다. 그러니까 지구가 24시간에 한 바퀴 도는데 그게 느리게 도는 거야. 사실은 24시간에 한 바퀴 도는 게. 목성이나 토성 이런 거는 한 10시간 이러면 한 바퀴 돌아요. 얘네들은 자전 주기가 짧다. 그래서 물리량 중에 평균 밀도가 크고 이쪽으로 가면 큰 거잖아요. 자전 주기가 큰 애들은 지구형 행성이고요. 물리량 가운데 질량이나 반지름이 크면, 그리고 자전주기는 작고 밀도 작고 그러면은 목성형 행성이다. 이 그래프도 지금 얘네들이 반지름이 작은 거지, 반지름이 큰 게 아니라 평균 밀도가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빨간 애가 평균 밀도고 이 파란 애는, 여기는 반지름이 작고 얘는 반지름이 크니까 파란 애가 반지름이고, 밀도, 얘네들이 큰 애들, 수금지와 얘네가 큰 게 밀도고, 이해갑니까 이거? 얘네 밀도가 작죠. 밀도 작아. 그래서 요게 이제 뭔지 안 알려줘도 얘가 뭔지 알아야 돼. 둘 중에 하나인데, 반지름 아니면 밀도 하나인데, 얘네들이 큰 거 그게 밀도, 얘네들이 큰 거 그게 반지름. 밀도는 지구형 행성이 크다. 반지름은 이제 목성형 행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나와 있구나 밑에. 그 다음에 요런 얘기는 방금 했고, 그 다음 대기. 지구형 행성도 수성에는 대기가 없어요. 대기가 없습니다. 수성에는. 금성, 지구, 화성은 대기가 있는데, 근데 이제 대기 성분이 얘네들 이제 이산화탄소, 질소, 산소 이런 무거운 기체로 되어 있고, 목성형 행성은 대기가 다 있어요. 대기층이 두꺼운데 대부분 수소나 헬륨과 같은 이제 메탄, 암모니아 같은 가벼운 기체로 되어 있다. 지구형 행성은 뭐 이산화탄소, 질소, 산소 이런 거 좀 무겁거든요. 기체가 그런 걸로 되어 있고, 목성형 행성은 가벼운 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고리의 존재. 지구형 행성 고리가 없고요. 목성형 행성은 원래 다 있어요. 근데 제일 잘 보이는 거는 토성이고, 목성이나 천왕성이나 해왕성도 원래 고리가 있습니다. 얇은 고리가. 근데 그 고리는 얼음 조각이나 이제 암석 조각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위성수. 수성과 금성은 위성이 없고 나머지는 다 위성이 있는데, 지구는 1개, 화성은 2개. 근데 목성형 행성은 되게 많아. 막 수십 개씩 있어. 수십 개씩. 40개, 50개 막 이렇게 있습니다. 토성하고 목성은. 자전 주기는 지구형 행성이 길고 목성형 행성이 짧습니다. 편평도라고 하는 거는 편평한 정도인데 사실 다 평평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래도 목성이나 토성, 뭐 토성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토성이나 이런 게 더 평평한 거지. 예. 편평 정도가 이제 큰 거죠. 그래서 목성형 행성은 편평도가 크다. 왜 그러냐면 얘가 자전주기가 짧다라는 게 뭐냐면 빨리 돈다라는 거예요. 빨리 돌다 보면 옆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이제 밀도도 작고 물은 행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목성형 행성은 편평도가 크다. 지구의 공전 궤도를 기준으로 지구보다 안쪽에 공전하는 행성을 내행성이라고 하고, 내행성. 자, 지구형 행성은 목성형 행성에 비해 밀도가 크고요. 반지름은 작다. 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요거 하기 전에 일단 (1번부터) (6번까지만) (5번까지만) 좀 해보겠습니다. 170쪽 1번부터 5번까지 문제 풀고요. 자, 봅시다. 태양계 구성천체가 아닌 거. 은하는 태양계 구성천체가 아니에요. 은하는 태양계보다 훨씬 큰 거지. 행성, 위성, 해성, 외소행성 등은 태양계 구성천체입니다. 내행성과 외행성 구분은 궤도에 따른 구분인데, 내행성에는 수성과 금성만 있어요. 외행성은 지구보다 공전궤도 반지름이 큰 거고, 지구보다 안쪽 궤도 공전하는 행성을 내행성이라고 하고요. 외행성은 지구를 기준으로 태양의 반대편에 위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있어요. 있죠. 외행성은 그러니까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는데 반대편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외행성은 그래서 한밤중에 보이는 거고, 내행성은 반대편에 있을 수가 없지. 항상 태양 쪽에 있지. 태양 쪽에 내행성은. 지구 공전 궤도를 기준으로 어느 쪽에서 공전하는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맞죠? 안쪽 궤도는 내행성, 바깥쪽 궤도는 외행성. 답은 4번. 자, 반지름이 크고 질량 큰 애들은 목성형 행성인 거고요. 반지름이 작고 질량 작은 거는 지구형 행성이고, 위성 수는 A가 B보다 많다. 위성은 B가 많은. B가. 밀도는 A가 크다. 맞아요. 지구형 행성의 밀도가 큽니다. 암석으로 돼 있으니까. 표면이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것은 A다. 맞죠? 니은 디귿 4번. 그 다음에 자, 태양계 지구 공전 궤도 안쪽에서 도는 애는 두 개 있습니다. 수성과 금성. 아니오 중에 지구보다 질량 작은 게 화성이 작죠. 화성. 나머지는 화성 빼고 나머지는 지구보다 훨씬 크죠. 아니오에 해당하는 거는 목토천해. 자, 그래서 가가 내행성이고요. 나는 화성이고요. 예. 얘네들 다 고리가 있습니다. 다 고리가 있어요. 5번 답. 예. 목성형 행성은 고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자, 뭐 여기 나와 있는데, 예. 질량이 1일 때 화성이 0.11밖에 안 돼. 예. 금성은 0.82가 되고,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평균 밀도 크다. 틀린데, 왜냐하면 질량 큰 애들이 밀도가 작거든요. 밀도가 여기 밀도가 큰데.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화성의 물리량은 지구보다 목성과 비슷하다. 아니지. 화성은 지구형 행성이잖아요. 지구랑 비슷한 거지. 그래도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행성 사이 거리가 더 멀어진다. 이거 맞는데, 그러니까 요 사이 거리 말하는 거예요. 요 사이 거리.
여기가 대략 뭐 거리가 뭐 0.4 정도 되네요. 0.3 정도 되네요. 0.3 얼마. 근데 여기가 정확하게 알겠네. 여기는 이 부분은 0.72에서 0.39 빼면 0.33이네. 여기 0.33. 여기는 0.28. 틀리네요. 태양에서 거리가 멀어 행성사의 거리가 더 멀어. 여기 예외 구간이 있네. 예외 구간이 있네요. 근데 여기는 멀어지는 거 맞죠? 그쵸? 0.52. 더 멀잖아, 그치? 여기가 지금 예외 구간이네. 아이고, 뭐, 어떡하지? 하여튼 답은 2번 할 수밖에 없는데, 할 게 2번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더 가까운데. 에이, 하여튼 그러네요. 근데 이제 요쪽은 더 멀어지는 건 맞아요. 네, 그거 알고 있어야겠네. 자, 아무튼 행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봅시다. 다시 행성. 수성부터 태양에서 가장 가깝고 크기가 가장 작고 달 정도 크기고 물과 대기가 없어요. 물과 대기가 없으면 크레이터 같은 게 많이 있어요. 남아있어요. 안 없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전 주기가 길어요. 59일이야. 그러니까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얘는 59일에 한 바퀴 돌고요. 그러면 낮의 길이도 59일, 뭐 낮이 한 절반이니까 한 30일 가까이 되고 밤이 한 30일 되고, 그러면은 아무리 태양 근처에 있어도 햇빛을 한 30일 동안 못 받잖아. 그럼 엄청 추운 거야. 엄청 덥고 춥고 이런 거예요. 낮에는 40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마이너스 170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석구덩이 많고, 표면은 운석구덩이 달이랑 비슷하다. 달에도 공기랑 물이 없습니다. 운석구덩이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일단 그 마찰이 없기 때문에, 대기 마찰이 없기 때문에 그냥 떨어지는데, 떨어지고 난 후에도 남아있어요. 풍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바람 불거나 뭐 물이 휩쓸고 가거나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크레이터가 많다. 금성은 지구랑 가장 가깝습니다. 크기랑 질량 이런 게 지구랑 가장 비슷해요. 근데 이제 얘가 황산 구름 이런 걸로 덮여져 있어요. 이산화탄소도 많고, 그래서 이 모습이 뽀얗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구름 같은 게 많아가지고 뽀얗게 보이는 거예요. 구름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런 게 많으면은 온실효과라고 하는 게 크게 나타나서, 온실효과가 나타나가지고요, 표면 온도가 470도가 돼요. 엄청 뜨거워요. 표면이. 왜냐면 이산화탄소가 되게 두껍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대기층이 두꺼워요. 90기압이야. 그러면 지구의 90배인데 90배. 그러면은 이제 그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온실효과에 의해서 온도가 제일 높다. 수성보다도 평균 온도가 높습니다. 금성이 수성보다도. 가깝게 있는, 태양에 가깝게 있는 건 수성인데 금성의 평균 온도가 더 높아요. 지구는 뺐고, 왜냐면 지구는 이제 뭐 많이 알아봤으니까 지구 빼고, 그 다음에 뭐 지구가 있긴 한데, 화성은 표면이 산화철 성분으로 되어 있다. 산화철이 붉은색이거든요. 붉은색. 그래서 이 화성이 붉게 보이죠. 이산화탄소는 대부분인데 되게 적어요. 공기가 많진 않아. 0.007기압 밖에 안 됩니다. 온도차는 크게 나타나고,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이 남아 있고요. 화성의 양극에는 드라이 아이스, 이산화탄소가 얼어붙으면 드라이 아이스거든요. 드라이 아이스와 얼음으로 된 흰색 극관이 있다. 이걸 극관이라고 해요. 극관. 이 극관은 이제 남극이나 북극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름이 되거나 이러면은 작아지고요, 겨울 되면 커지고 그래. 그래서 여기에 작아진 게 여름이고
커지면 겨울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계절 변화가 있다. 계절 변화가 있다. 뭐 꽃피고 이런 건 아니지만 계절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계절 변화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전축이 24.5도 기울어져 있어요. 지구는 23.5도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울어진 채로 요 정도 기울어진 채로 공전을 하게 되면 계절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목성형 행성은 목성이나 뭐 목토천해인데 목성은 크기가 가장 커요. 크기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줄무늬 가로줄무늬가 나타나고 대적점이라고 하는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대적점 요거 소용돌이 대적반이라고도 하고 극지방의 오로라도 관측이 됐습니다.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하는 거는 목성의 위성 중 가장 큰 4개를 말하는 거예요. 갈릴레이가 발견한 거. 목성이 이렇게 있는데 망원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위성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시험도 3개는 봤는데 망원경을 보니까 3개가 띡띡 보이더라고요. 3개가. 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목성. 토성은 두 번째로 크고 밀도가 작다. 밀도가 가장 작아요. 평균 밀도가 0.7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자전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얘가 약간 찌그러져 있어요. 납작한 모양. 그러니까 납작한 모양이다. 편평도 가장 크고 납작한 모양이다. 얼음과 틱불로 구성된 여러 겹의 고리가 있다. 고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왕성은 목성이나 토성처럼 주로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 메테인 같은 게 많아요. 메테인이 있으면 푸른빛을 냅니다. 푸른빛을. 그 다음에 얘는 특이한 게 뭐냐면 공전 궤도면과 거의 나란하게 자전축이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전축이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누워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굴러갑니다. 이렇게. 천왕성은 이 고리가 약간 보이죠. 그 다음에 해왕성은 푸른색, 메테인이 있으면 푸른색으로 보이고 해왕성 표면에는 요건데 대흑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소용돌이가 있다. 자, 태양계 행성 중 수성에는 대기가 없어. 수성. 그 다음에 표면에는 운석구덩이가 많이 있고요. 금성의 대기는 주로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어요. 그게 90기압으로 되게 두껍기 때문에 온실효과가 많이 나타나서 표면 온도가 매우 높고 화성은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로 공전함으로 계절 변화가 있습니다. 계절 변화가 있다. 양극에 분포하는 극관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요. 무엇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다. 목성. 빠른 자전으로 가로줄무늬가 나타난다. 됐어. 그 다음에 태양. 자, 태양도 조금만 이따 합시다. 자, 여기에서 6번부터 9번까지 한번 풀어봐주세요. 6번부터 9번. 너무 피곤한데 오늘. 자, 이거는 금성의 모습입니다. 금성은 아름다운 고리가 있는 건 토성이니까 이거 아니고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맞네. 2번 맞고요. 이거는 수성, 이거는 목성, 가로주문이 나타나는 게 목성, 이건 토성, 아니 수성. 붉은색 띠고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다. 화성. 그 다음에 자 A는 수성이죠. 수성에는 대기가 없으므로 일교차가 크게 나타난다. 뭐 맞는 이야기입니다. 대기가 있으면은 좀 덜 춥고 덜 따뜻하고 뭐 이렇게 온도가 일정하게 조금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없으면 일교차 크게 나타나고요.
B는 금성이죠, 금성. 지구와 크기가 가장 비슷하면 표면 온도가 매우 높다. 이것도 맞고. E는 목성입니다, 목성. 가장 크다, 맞고. F는 평균 밀도 가장 작다, 맞습니다. 토성의 평균 밀도가 가장 작아요. H는 자전축이 공전구 궤도면과 나란한다. 그거는 이제 목토천 천왕성이죠, 천왕성. G고요. 5번 틀렸고 답. 그 다음에 A, B 두 행성의 이름을 옳게 짝지은 것은, 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대적점이 있다. 이거는 이제 목성인 거죠, 목성. 운석 고정이가 많다. 대기업이 없다. 이거 수성이다, 수성. 목성, 수성. 3번. 자, 이거는 화성이죠. 화성은 산화철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토양을 띠고 드라이 아이스로 이루어진 극관이 있고 뭐 이런 거 있고요.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고 지구와 같은 계절 변화가 나타나고요. 대흑점, 이거는 해왕성이네. 목토천의 해왕성. 3번 답입니다. 그치요. 그 다음에 이제 166쪽에 다시 태양은 태양의 표면을 광구라고 불러요. 표면을, 태양이 있는데 태양의 표면을 광구라고 부릅니다. 근데 표면에 뭐가 있냐면 쌀알무늬와 흑점이 있어요. 쌀알무늬와 흑점. 여기 잘 보면 여기 태양에 쌀알무늬가 있습니다. 이렇게 쌀알무늬. 여기 쌀알무늬가 있어요. 근데 쌀알무늬는 왜 나타나냐면 원래 이 태양이 핵에서는 핵융합 반응을 해요. 핵이 제일 뜨거운 거야, 핵이. 그럼 이제 복사층이 있고 대류층이 있는데, 대류층에서 뜨거운 거는 위로 올라오고요, 차가운 거는 식어서 내려갑니다. 근데 이 식으면 주변보다 어둡거든요. 그래서 하강 기류가 있는 부분, 여기가 어두운 거야, 어두운 거. 식어가지고. 그래서 쌀알무늬가 나타나. 이렇게 쌀알무늬는 이제 보통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른다. 대류 때문에, 광구 아래에 있는 대류 현상 때문에, 대류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쌀알무늬는. 근데 흑점은 원래 이게 대류가 잘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 뭔가 자기장이 세게 있는 거예요. 여기 대류가 안 나타나. 대류가 안 나타나니까 뜨거운 게 솟아 올라오지 않으니까 이게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요. 4000도씨 정도, 주변이 6000도씨.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아가지고 어둡게 보입니다, 흑점은. 흑점은 생겼다가 없어졌다 막 그래요. 근데 흑점으로 있다가 얘가 막 폭발할 때가 있어요. 뻥 하고. 이거 대류를 막고 있다가 흑점이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흑점이 지구에서 봤을 때, 이게 지구에서 봤을 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뭘 알 수가 있는 거냐면 태양도 자전을 하는구나, 이런 거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이 자전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자전 주기는 27일 정도가 돼. 27일 정도. 한 바퀴 도는데, 태양 한 바퀴 도는데 27일 걸리고요. 근데 흑점이 적도에 있는 흑점의 이동이 더 빨라요. 적도에 있는 흑점의 이동이 더 빠르다라는 거는 고체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고체면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뭐 원래들은 플라즈마 상태거든, 플라즈마 상태. 그래서 아무튼 고체는 아니구나,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다. 거기 흑점과 쌀알무늬는 광구고요, 광구. 태양의 표면. 대기는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 않아. 근데 일식이 일어나면, 이게 일식대죠, 일식대. 그러면 여기 대기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식이 일어나면. 채층은 광구 바로 위에 있는 얇은 대기층으로 붉은색을 띈다. 요게 채층, 얇은. 그 다음에 코로나라고 하는 거는 바깥쪽에 이렇게 뻗어 나오는 거 말하는 거죠. 이렇게. 요 코로나라고 합니다. 요게 훨씬 더 멀리까지 뻗어 나온 거예요. 코로나는 온도가 되게 높다. 대기가 희박하고 온도가 높다. 근데 태양 활동이 활발하면 코로나가 커지고,
태양 활동이 안 활발하면 코로나가 작아요. 자, 홍염 지금 대기층에 있는 거 보는 거예요. 태양의 대기에 속하는 거. 채층 코로나, 그 다음에 홍염. 홍염은 이제 불기둥 같은 거야. 불기둥. 이게 홍염입니다. 와, 이렇게 이 정도 홍염이면 지구가 한 요만할 거야. 한 요만할 거야. 지구보다 훨씬 더 큰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플레어는 폭발이야. 폭발. 빵 터지는 거야. 이렇게. 이건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거고, 빵 터지면 지구에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대전된 입자가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면서 플레어에 의해서 지구가 이제 이렇게 위협을 받아요. 근데 이제 흑점이 많으면 이런 활동이 활발해져. 흑점이 많으면. 흑점이 11년을 주기로 많아졌다가 적어졌다 많아졌다 적어졌다 해요. 근데 많아졌다 적어졌다가 2023년 이때쯤이 흑점이 많을 때야. 24년인가 지금 흑점 극대기가 됩니다. 지금 이제 극대기가 되면 태양 활동 때문에 지구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흑점 극대기.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흑점 극대기입니다. 지금 25년인가? 25년에 흑점 극대기네요. 하여튼 이제 요즘이 이제 흑점 극대기에 해당합니다.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코로나도 커지고, 그러면은 뭔 일이 벌어지냐면 막 홍염과 플레어 이런 게 자주 나타나고요. 태양풍이 강해지고요. 그래서 델린저 현상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이게 이제 무선 통신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무선 통신 교란이 되는 게 델린저 현상이고, 지지직 거리는 거고요. 인공위성의 성능이 저하되고, 오로라가 많이 생깁니다. 오로라가 자주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정전도 일어날 수가 있다. 자기 폭풍으로 송전 시설이 마비돼서 정전이나 화재가 발생하기도 한다. 태양의 표면을 광구라고 하고, 광구. 태양 표면에는 쌀알무늬와 흑점이 나타나고요. 태양의 대기는 채층과 코로나로 구분되고, 그 다음에 흑점은 11년을 주기로 증감한다. 태양의 활동이 활발할 때 흑점 수가 많아집니다. 자, 천체망원경은 뭐 우리 집에 있죠. 예. 이렇게 생겼는데 삼각대 위에 가대라고 하는 이런 장치대, 가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데, 얘가 이렇게 나사 같은 게 많아 가지고요, 위치를 이제 방향을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대고, 요거를 경통이라고 합니다. 경통. 요건 대물 렌즈, 여긴 저반 렌즈. 경통 위에 보조 망원경이 있어요. 파인더라고도 하고. 얘는 배율이 작아서 얘로 먼저 어느 곳을 볼지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 망원경 이걸로 보는 겁니다. 근데 대물 렌즈 역할은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저반 렌즈는 상을 확대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을 확대한다. 전체를 크게 관측한다. 이렇게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무게추라는 것도 있습니다. 무게추 요건데, 무게추는 뭐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태양 관측할 때는 이제 망원경을 보면 큰일 나죠. 실명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여기 흑점이나 이런 게 보여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봐야지 된다. 태양은 직접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태양 172쪽이네요. 172쪽.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는 같이 하겠습니다. 172쪽에 태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스스로 빛을 내는 유일한 천체이고 흑점의 수는 11년 주기로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고, 태양의 대기는 밝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잘 관측되는 게 아니에요. 밝으니까 오히려 안 보이고, 언제 보이냐면 일식 때, 일식이 일어났을 때 태양의 대기층을 관측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 눈에 보이는 둥근 표면을 광구라고 하고, 광구. 흑점 표면에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현상을 플레어라고 합니다. 폭발 현상이 있는 거죠. 자, 가에서 다 광구 바로 위로 뻗어나온 붉은색 얇은 대기층은 채층. 흑점 주변에 발생하는 고온의 가스 기둥, 이러면은 홍염. 흑점 주변에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어 폭발하는 현상, 그럼 플레어. (4번이네요) 4번 답이고, 그 다음에 뭐 B는 흑점이고요, A는 쌀알무늬입니다. A는 쌀알무늬는 대류에 의해 나타나는 게 맞고요. B는 주위보다 온도가 낮은 곳이다. 맞아요. 여기가 한 4000도씨 정도 되고, 여기는 주변은 6000도씨 정도 되고, B의 개수는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감소한다. 틀립니다.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흑점이 많은 거야. 자, 요거는 이제 태양이 자전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흑점이 스스로 이동한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전하기 때문에 얘가 이동하는 거고, 태양의 표면은 고체 상태이다. 고체가 아니라 액체가 아니라 플라즈마 상태. 고체는 아니에요. 1번 답. 그 다음에 14번에 요게 이제 그 약간 붉은색을 띠면은 채층이겠지만 얘가 약간 그 진주색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고요. 그 다음에 약 100만도씨 이상 높다. 이거 맞고요. 활발해지면 이 코로나 크기가 커진다. 5번 답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5번에 흑점이 많으면 자기 폭풍이 발생하고 정전사태 일어나기도 하고 인공위성 고장나고 무성통신장애 델린저 현상 나타나고요. 오로라가 많아집니다. 오로라는 태양풍에 의해서 생기는 거여서 오로라가 많아진다. 실력 강화만 좀 173쪽 실력 강화 숙제로 요거 숙제로 하겠습니다. 네, 됐어요. 수고했습니다.